의사들도 뭐 안 달라요. 비슷해요. 근데 뭐 성형 전문의들이 받고 항상 만족하는 수술 리스트가 있어요. 그 수술 받았던 의사 동료들은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항상 소고기 사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닥터 조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료나 선후배 성형 전문의들에게 해드렸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나이 40을 넘기기 전까지는 주변 동료나 혹은 가까운 선배님들이 주로 간단한 시술에 대해서만 문의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개 이제 진료 복귀를 빨리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지라 시술 다음날부터 바로 진료 시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뭐 주로 스킨보톡스나 리프팅 장비 시술 그리고 약간의 필러 시술만을 해드렸고, 만일 금요일 저녁에 시술 받고 주말 동안 회복한 다음에 월요일에 복귀해야 되는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평소보다는 약하게 잡아드리되 효과는 더 오래가게 디자인해드리죠. 이렇게 하면 덜 붓고 빨리 자연스러워져서 이후 진료 업무 복귀에 불편함 없이 해드리기가 수월하거든요. 당시엔 간혹 수술 쪽 문의하는 동료 의사들도 있었지만 대개 당장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부분 뭐 참고만 하려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0 넘어서부터는 동료들이나 그 배우자분들로부터도 부쩍 수술 상담이 늘더라고요. 뭐 며칠 조금 붓거나 티가 나더라도 뭐 진료 업무 볼 때 크게 거부감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고 나름 결심을 하고 연락을 한 눈치였어요. 당연히 상담 내용은 다들 케바케였지만 대략 일관된 그 흐름이 있어요. 바로 안티에이징이죠. 최근에 좀 짬이 나서 그동안 의사 동료나 그 배우자분들에게 해드렸던 수술 항목을 한번 정리해보니까 그 90% 정도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4가지 수술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4가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미리 눌러주시고 지속 시청 부탁드려요. 이 4가지 모두 인상이 밝아지고 시원해지고 또 좋아지면서 동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 보니까 지켜보는 저뿐만 아니라 수술받은 동료분들도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이냐면 바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빈도수로 봤을 때 4등부터 1등 순서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4번째 순위 바로 이마 축소입니다. 남성 동료나 선배님들 중에 학생 때부터 이마가 좀 넓었던 경우에 특히 40대 넘어서 모발 이식을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탈모도 조금씩은 좀 진행되고 이마 피부도 좀 늘어나면서 이마가 더 넓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모발 이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뒤통수 아래쪽에서 절개를 해서 모발을 채취한 곳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수술해야 되는 동료들 경우는 이게 수술할 때 뒷목이 당겨서 불편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번 심은 다음에 이식 후에 6개월 정도까지는 이식한 부분의 머리숱이 아직 완전히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업무 볼 때 좀 신경 쓰인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수리 쪽이 전방위적으로 막 휑하게 보이는 그런 진행되고 있는 탈모가 없이 단순히 이마만 넓은 경우라면 아예 이마 축소 수술을 먼저 받아보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정수리 쪽이 남는 두피를 활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헤어라인을 내려줄 수가 있죠. 수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내로 좀 짧고 이마 축소량은 1에서 1.5cm 정도예요. 6일째 실밥 제거 후에 이미 풍성해진 앞머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붓기는 헤어라인 쪽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외과 계열에서 진료하시는 동료분들도 수술 모자 뭐 딱 쓰면 전혀 눈에 띄지 않죠. 뒤통수 쪽에서 모발을 채취해야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때 뭐 고개 숙여도 불편감이 전혀 없어요. 동시에 저 이마 피부도 살짝 당겨지게 되는데 이때 이마주름도 좀 개선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요. 게다가 이마 축소 직후에는 앞쪽 두피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도 거의 없기도 해요. 뭐 의외로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을 두려워하던 이제 성형 쪽 동료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술 자국은 한 2달 정도는 가느다란 붉은 선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뭐 살짝 비비 정도만 바르기도 하지만
이후부터는 어느새 가늘고 흰 자국으로 바뀌고 수술 자국과 그 주변에 잔머리털도 다시 나오게 돼서 이제 잘 안 보이게 돼요. 평소 다니던 헤어샵 스태프분들이 더 신기해 하시더라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던 말씀도 많이 들어요. 이 수술 해드렸던 동료분들은 대체로 한 삼겹살 정도 사주시던데요. 그리고 세 번째, 매몰법, 눈매 교정. 이 세 번째 순위는 윗눈꺼풀 쪽인데요. 워낙 무쌍인 친구들도 있지만 원래 있었던 쌍꺼풀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 뜨는 게 무거워져서 오후 진료가 힘들어졌다, 주변으로부터 졸려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서 수술 일정을 의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복 시간이 최대한 빨라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만들면서 동시에 눈 뜨는 근육을 또렷하게 강화시켜주는 매몰 눈매 교정술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쌍꺼풀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눈 뜨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쌍꺼풀도 더욱더 또렷해지면서 더 자연스러워지게 돼요. 한 3, 4일 정도만 지나도 눈 뜨는 게 많이 편해졌다고 고마워들 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순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다크의 압박을 해결해주는 눈 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인상을 지치고 어둡게만 만들어주는 그 다크서클을 해결해주는 거죠. 이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 밑에 불룩 나온 지방을 그 아래쪽 눈물고랑과 앞광대 쪽이 꺼진 쪽으로 재배치시켜주고 처진 앞광대살을 리프팅시켜서 고랑 아래쪽 꺼진 볼륨을 자연스럽게 복구시켜주죠. 그리고 퍼져 있어서 밋밋했던 느낌의 애교 근육을 롤케이크처럼 말아주고 리프팅 시켜서 더욱 선명하고 예쁜 애교 윤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겉피부에 절개 하나도 없이 눈꺼풀 안쪽 결막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굴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고 회복이 빨라서 휴가 때 한 3, 4일 정도만 확보되면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진료받으러 딱 갔는데 막 진료해주는 의사가 막 다크 때문에 막 피곤해 보이면 막 진료받는 분들이 막 걱정하시잖아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저 수술 잘 해주실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피드백을 환자분들께 좀 받나 봐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계열 동료들이 이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더 많이 문의했던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붙여드렸던 붓기 테이프를 딱 떼는 순간 이미 예전보다 상콤해진 눈밑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수술해놓고 저도 마음이 편한 수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명 시술해 놓으면 2, 3년 내로 배우자분들 아니면 뭐 형, 동생분들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1순위 이마 눈썹 거상술. 눈썹과 상안검 피부가 처지는 것에서 뭐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어렸을 때부터 아예 눈썹 위치가 좀 낮았거나 최근 들어 이마주름이나 미간 그리고 콧잔 등 주름이 생긴 경우는 인상이 점차 세 보이기도 하고 처진 눈썹 때문에 막 눈뜨기도 힘들어서 눈 주변의 노화 과정을 남들보다 일찍 느끼게 돼요. 평소 미간에 찌푸리는 근육이 세거나 눈가 바깥쪽에 표정 근육이 강한 분들, 웃을 때 길다란 눈가주름이 생기는 분들은 이렇게 남들보다 이마나 눈썹 피부를 잡아 당겨 내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마 피부나 눈썹 처짐의 속도도 남들보다 2배 이상 빠르기도 해요. 시술을 주로 하는 쪽이나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 계열 전문의 동료분들도 이런 상안면부의 변화는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눈이 무거워지면서 이마, 눈가, 미간, 콧잔 등 쪽에 주름이 생기고 인상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며 연락을 합니다. 이럴 땐 한 가지 수술로 상안면부를 10년 이상 젊게 해줄 수 있는 이마 눈썹 거상술이 딱이에요. 거상술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한 40분 남짓하는 수술 시간, 그리고 머리 안쪽 최소 절개, 그리고 내시경 접근법으로 수술 후에 붓기나 멍도 되게 적기 때문에 너무 만족도가 높죠. 절개식 쌍꺼풀 수술보다도 훨씬 부담이 덜하다고 얘기를 해요. 수술 직후부터 친근하고 밝고 시원해진 인상 그리고 개운한 눈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수술 해주면 이후에 만날 때마다 소고기 사주더라고요. 구독!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껏 동료 의사들에게 해준 수술 종류 1위부터 4위까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의사 친구들이라고 해서 일반 고객분들과는 다른 잣대로 진료한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다만
항상 이렇게 진료 복귀를 빨리 막 해야 되고 수술 받기 위해서 자주 시간을 내지는 못하는 편이라 의사 친구들에게는 이제 뭐 회복을 빨리 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수술을 추천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의사 동료들이 좀 고집도 있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막 조심도 엄청 하고 그런 마인드가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한 동료의 그 수술 결과가 좋으면 또 깊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친구하고 똑같은 걸로 그냥 해달라고 바로 카톡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어떻든 간에 지금껏 절 믿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 수술을 요청하셨던 동료 의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안부 메시지를 드립니다. 하길 잘했죠? 그리고 수술 만족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소고기 한 번 안 쏜 분 계시면 이 영상 보신 후 까톡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첫 번째 닥터 조용 원장이었습니다.